제가 예언 하나 하자면 우리는 대부분 여기다 체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 농지는 농사 지려고 산 게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질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농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읽었어요.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과수원, 끝! 그래서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뭐 쭉 읽어보니까 그 범위에 대하여는 각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전답, 과수원이 아니어도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계량시설의 부지와 이제 안 읽을게요.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했더니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어도 현황이 전답, 과수원이면 농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각각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목이 임야예요. 갔더니만 밭농사를 짓고 있네? 논농사를 짓고 있네? 여기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임야로 취등록되고 임야로 소유하고 임야로 팔 거예요. 또는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임야에서 개발이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현황이 농지라면 농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농업인이에요.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야. 그래서 난 농지를 사는 데 있어서 많은 혜택이 있어. 그렇다면 그거는 현황이 농지는 농지로 봐버리니까 농지를 신고해 놓은 방법이 그 사람한테는 더 유리할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농업인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평평하게 해서 주택을 짓고 주택을 팔을 매매업자야. 분양하는 분양사업자야. 그렇다면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보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게 세금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 그냥 농지증 필요 없이 임야로 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은근 여러분들이 중고수로 올라가면서 은근 써먹을 일이 많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을 더 마무리하자면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게 취득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했으나 지금은 누구나 다 나온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봤던 지어봤지 않았던 여러분과 집과 그 농지의 거리가 있던 없던 그 농지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면적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은 무조건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스케줄을 잡아보라 그랬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기한은 4일입니다. 4일이고 낙찰러 가는 7일이나 낙찰러 가는 공휴일을 포함하고 7일이기 때문에 빠듯하기에 그 농지를 입찰하는 날은 오후 스케줄을 빼두어라. 낙찰을 받으면 영수증을 주지만 영수증 가지고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담당이 어떤 농지를 낙찰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인 증명을 받아와라. 기억나시죠?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 들고 해당 시군구 읍면에 가시면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외우질 못하면 여러분이 취득한 농지가 리로 끝나면 그 윗기간, 동으로 끝나면 바로 그 윗기간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리로 끝나면 반드시 그 윗기간은 읍이나 면입니다. 읍이나 면. 시군구는 될 수 없어요. 동으로 끝나면 아마도 시 아니면 구일 겁니다. 그럼 바로 윗기간이니까 무슨 구, 무슨 동으로 끝나는 곳은 구청으로 가시는 거고 뭐 김포시 사우동 이렇게 되면 시청으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시군구 읍면, 동은 아닙니다. 동사무소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을 해라. 신청 요령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된다. 자, 뭐라 그랬죠? 구분, 목적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취득자의 구분은 농업인, 신규 영농, 주말체험 영농 이렇게 있는데 농업인은 기존의 농지가 있는데 1000평방미터가 넘는다.
난 농지가 전혀 없는데 1000평방미터가 넘는다. 나는 농지가 새로 샀는데 1000평방미터가 안 된다. 또는 기존 농지와 합쳤는데도 1000평방미터가 안 된다. 주말취업용농입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주말취업용농 했으면 주말취업용농에 체크하시면 되고, 농업인이나 신규용농 했으면 농업경영에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려볼게요. 농지 취득농지의 표시입니다. 이거 조금 헷갈렸을 텐데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농지의 구분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 경매지를 보거나 경매지에 딸려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진흥구역이냐 보호구역이냐 영농여건 분리농지냐 이거 세 개는 반드시 써있다. 세 개는 반드시 써있는데 반드시 써있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도 안 써있다. 그럼 무조건 밖이다. 밖. 자, 우리 동네로 비교를 하자면 여기는 고양시 일산입니다. 일산구. 여기도 일산 동구하고 서구로 나눠지는데 저기 킨텍스라는 데가 무역센터가 들어왔습니다. 한 10년 됐나요? 10년 안 됐나요? 거기가 행정구역으로 따지자면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이에요. 대화동. 대화동은 대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진흥구역. 진흥구역이란 얘기는 쉽게 설명드려서 농사만 지어라 라는 구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흥구역에는 농사만 지어라 라는 땅에 어떻게 무역센터가 들어옵니까? 그건 국가에서 여기 다 허벌판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바둑판처럼 잘라놓은 논인데 이거를 국가가 수용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 수용을 한 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걸로 바꿉니다. 바꾸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좀 간추려 볼게요. 여러분들 저기 보상 나왔어. 저기 수용됐어. 그러면 거기 보상받은 사람들 부자 되죠. 부자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수중에 현찰이 생기긴 하죠. 보상이 나왔으니까. 현찰은 제일 최악이잖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찰이 최악인 건 아시죠? 10년, 20년, 30년, 50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현찰을 갖고 있었다면, 현찰만 집안에 갖고 있었다면 단 1원도 오르지 않았죠. 그 왜 그래요? 돈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불려보려고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은행 이자만큼 나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0. 몇 프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걸 사는 거죠. 우리가 재테크에 완전 문외한이라고 생각하고 돈 있으면 뭐 사지? 금 살까?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요만큼 돈에 요만큼 금을 살 수 있다면 지금은 요만큼 돈에 요만큼 금 삽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금값이 올랐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화폐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폐 가치는 왜 떨어집니까? 물가는 왜 올라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자본주의 시장에서 와갖고 제일 많이 대두되는 건 돈은 찍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계속 찍어낼 수 있어요. 다른 자원들은 한계가 있고 특히 부동산은 절대로 늘어날 수가 없죠. 그게 자연적 특성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50년 전하고 50년 후하고 부동산이 늘어난 게 있나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집이 많아졌어요. 이건 자연적 특성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연적 특성은 토지를 얘기하는 거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은 토지가 오르는 거지 건물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오늘부터 사는 순간 낡기 시작하는 게 건물입니다. 그런데 분류를 부동산으로 사람이 해놓은 것 뿐이에요. 진짜 부동산은 땅이죠. 저 동네가 올랐어. 저 동네가 50년 지나니까 건물이 엄청 올랐어가 아니라 땅값이 오른 거죠. 다시 보상으로 넘어와서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제일 최악인 걸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이 받은 사람은 이걸로 받은 거예요. 진흥구역으로. 무슨 얘기냐면 평생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는 낮은 땅값을 보상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높이 건물을 짓든 그건 여기서 돈을 번 거죠. 갑자기 열받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린벨트가 그렇게 많이 풀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린벨트 값으로 보상이 나간 거지 그린벨트를 풀어준 값으로 보상이 나간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보상이 나오니까 그린벨트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간 사는 것보다 보상받는 금액이 더 적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상 얘기로 흘렀는데요. 제가 이거하고 이거를 좀 저번 시간에도 비교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희 킨텍스가 들어와서 그 동네는 어떻게 됐느냐? 주변은 뭐가 많다고요? 진흥구역이 많다 그랬습니다.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 많다는 얘기예요. 일부는 요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킨텍스가 들어오고 여기서부터의 땅값은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올랐죠. 아무것도 없었던 동네에 큰 시설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올랐죠. 보통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얘는 얼마였냐? 한 20만 원 했어요. 20만 원. 지금 얼마냐? 100만 원. 얘는 얼마냐? 한 50만 원 했어요. 지금 얼마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발이 되고 좋아지면 당연히 얘도 오르고 얘도 올라요. 뭐 노는 평생 농사만 지으니까 5만 원, 10만 원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기 100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밖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건물을 지으라 그래도 건물을 지어갖고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농사로 짓는 거니까 눈으로 보기엔 다 얘나 그냥 논밭이에요. 근데 개발이 되고 나면 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사람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뭐가 된다고 해서 얘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로변인데 여기다 상가 하나 지으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난, 분재, 다육이 이런 걸로 비닐하우스로 쫙 있어갖고 판매하는 시설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보고 그래서 건물을 안 짓는 게 아니라 이거다 보니까 농사밖에 못 지니까 그나마 그 농사에 판매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비닐하우스 치고 그런 거라도 농사 지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운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은 확 와닿을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 있으면서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구나. 따라서 때로는 이것도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밖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보상 얘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돈은 투자 가치가 가장 없다는 점 항상 명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